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4% 폭락이 나왔다가 오늘 1.46%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은 더 약하죠. 지금보다는 더 큰 양봉이 나와줘야 어제의 음봉을 메꾸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준이 세심치 못했다. 곧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매수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일단 양봉으로 장을 마쳤고, 요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샀다 팔았다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이 대주주 범위 임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을 내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그 한정의 신임 정책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좋은 안으로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이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시장, 고용지표. 아마 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농업 지표, 비농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고용지표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 뭔가 좀 왜곡됐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5월 달에 14만 4천 명이 됐다고 했는데, 확인해서 수정해 봤더니 19,000명, 14만 7천 명이었다고 6월 달에 발표했는데 14,000명으로 엄청난 큰 차이. 뭐 수정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폭의 정정했다는 얘기는 뭔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즉에 5월, 6월 달에 이렇게 고용지표가 나왔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월은 지표가 멀쩡하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고 이 고용시장 이 지표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편없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고용 보고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5월달 6월 합쳐가지고 25만 8천 명이 감소한 걸로 수정 발표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아주 경로를 했죠. 경로가 해서 상당히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수치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의료 따지면 통계청이죠. 통계청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 통계 왜곡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뭘 했냐면 공무원들을 감론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또 단속하면서 아무래도 통계가 많이 수정이 됐고,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하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사실은 이 트럼프 때문에 일어난 건데, 결국에 욕은 통계청장이 잘린 거죠. 그리고 다시 too late, 파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어요.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와서 4.4에 있다가 4.2까지 순식간에 떨어지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잘 보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했는데, 파월이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당신이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고용지표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너는 자꾸 늦는다, 투레이트라고 계속 약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패드워치 전망을 보면은 9월 달에 원래는 한 40% 정도밖에 안, 인하 확률이 한 40% 정도로 많이 낮았는데, 보다시피 약 80% 정도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도 금리 인하, 또 12월 달까지 이렇게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패드워치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지난주만 해도 9월 금리 인하가 어렵다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갑자기 8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금리를 9월 달에는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0.5를 내려라 지금,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 의원들이 한 명씩 좀 사퇴를 하면서 그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파월은 내년 5월이면 또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간이 문제지 어떻게든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섹터들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로는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파월의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쪽에서 보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헬스케어 쪽으로는 상당히 악역을 맡았던 비나이 프라사다, 이분이 상당히 그 백신에 대해서 부정론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코로나 백신 승인 방식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사임하게 된 거는 3개월 만에 사임을 했는데, 개인 사유를 넘어가지고 정책의 충돌과 정치적 논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시끄러웠던 분이죠. 아무튼 이분이 그 백신 책임자 비나이 파라사드, 사태는 헬스케어 쪽, 그 바이오 쪽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중소 바이오텍이 제출한 유전자 치료제 3건을 승인을 아예 거부해 버렸어요. 상당히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인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주장했던 전문가의 퇴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FDA 승인하고 백신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금리 인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헬스케어 업종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과거 뉴스인데, FDA 인사 변화, 바이오텍 투자 심리 위축. 왜냐하면 비나이 프라사드가 취임 소식만 알려졌는데도 S&P의 바이오텍이 하루에 6% 정도 급락을 했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업체는 하루에 26%가 폭락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강경 인사들이 좀 나갔다, 이번 사임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3일 만에 기관이 순매수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뭐 계속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재료들을 하반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역시 키트루다 SC죠. 요게 좀 큰 이벤트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고, 코스피 이전, 요것도 수급으로 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영업이 계속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수급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코스피 이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기술 수출이라든가 원료 생산 뭐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보여줘야 시장에 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단계에서 지금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으로 보면 알테오젠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거래량 크로스가 나오죠. 크로스를 요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올랐다 떨어졌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보다시피 거래량의 변화가 좀 있을 때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 거래량이 또 늘어나는 모습에서 이렇게
클로스가 되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괴리가 생겨가지고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올라오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요거를 돌리려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와야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뭔가 양봉이 좀 크게 나와야 요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괴리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이렇게 보시면은 괴리가 생길 때는 반등을 못 하고 있다가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넘어갈 때 이렇게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넘어갈 때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평분 내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이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텍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제가 추세적으로 바뀌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양봉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알테오젠의 개인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마이너스 2천억에서 지금 1140억 마이너스니까 누계입니다. 금액으로 한 달 동안 매매 동향을 보면 거의 개인이 2천억 정도, 2천억의 매수가 유입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반대로 기관이 2천억 매도.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한 2,600억까지 샀다가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왔고 중립 정도, 순매수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그 하락의 원인은 바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이런 매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 소폭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추세를 바꾸려면 아무래도 금액을 좀 크게 들어오는 최소한 4, 500억 몇백억 이상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추세적인 변화가 나올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매수해서는 잘 안 올라가요. 이 주식은 개인이 매수해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지금의 주범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주가 탄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하는 이런 수급으로 바뀔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하반기에 워낙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뭐 일정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도나 뭐 수급의 변화는 9월달 전까지입니다. 9월달 그래봐야 이제 한 달 길게 얘기하면 한 2개월 남았죠. 2개월 정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는 거의 마무리 될 거고 그 전에 또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키트루다. 그리고 아무래도 FDA도 좀 미국 FDA도 변화가 좀 완화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아마 헬스케어 업종들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업종도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오텍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고 8월달 이벤트 그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지금 상당히 중간 데이터 잘 나왔기 때문에 8월달에 그 고용량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10월 말 11월 달 그 종목도 정말 괜찮아요. 그것도 임상 데이터가 나올 건데 저는 뭐 그거 이후로는 거기도 역시 그 종목도 회사의 전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종목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셀비온도 뭐 8월 달에 또 있고 한올바이오텍도 뭐 하반기 11월 달 안으로 또 뭐 나올 게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반기에
바이오텍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좋고요. 항암제도 좋고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시기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 학회가 또 10월 달부터 또 시작되고 1월 달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금리 인하와 시작되는 바이오텍의 변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더운 여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 헬스케어 업종 상승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받으실 거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에서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여기 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문자가 갈 거예요. 아시겠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한 1년 단위로도 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엄청난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좋은 종목으로 평생 운영을 하겠다라는 모토로 텔레그램에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하반기의 날짜를 다 좀 준비 계획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8월달, 뭐 9월달, 10월달, 뭐 11월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그 이어지는 바이오텍의 상승 사이클을 잘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해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이제 하반기와 내년 초를 좀 경험하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HJ중공업 좀 많이 올랐던데 제가 12일부터 하나오션하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0일 전, 뭐 12일 전, 6일 전, 그죠? 아무튼 뭐 중간중간에 좋은 종목들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회사의 성장이나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월요일 첫날 반등이 좀 나와서 그나마 금요일에 그 폭락을 좀 위안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든 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조정을 하여준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런 핑계로 조정받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또 올라가고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올라가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적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알테오젠이 거래소에 있을 동안 좀 시팅을 좀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반기에 뭐 많은 재료가 있는 바이오텍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